제가 번역행정사 일을 해오면서 혼인신고 관련된 서류들 진행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9년 정도 동안 해오면서 30여 개 국가에 한 1000여 건 정도의 케이스들을 달아보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혼인신고 관련된 서류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혼인신고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가 어려운 3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는 혼인신고를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는 팁들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 국가별로 절차가 많이 다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서류 준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곳에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혼인신고 절차는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분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분 국가에서 이 미혼증명서를 받아서 한국에 가져와서 구청 같은 곳에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절차고요. 국가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그 배우자분의 대사관 있죠. 거기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고 또 뭐 인터뷰가 있으시면 인터뷰도 하시고 하신 뒤에 그 혼인 적격 진술서 뭐 다른 이름으로 좀 불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혼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 같은 거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셔서 그 서류를 가지고 구청 같은 곳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배우자분 국가에서 혼인신고하는 방법, 여기는 더 복잡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요. 저희가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하고 팩트 체크를 많이 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배우자분 국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배우자분이 현지 관공서에 방문하셔서 절차를 조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 가주야.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점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서류 준비인데요. 서류 준비는 왜 어렵냐? 절차가 나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느 국가에 먼저 하느냐에 따라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서류 준비도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혼증명서 같은 거 하나를 받아오더라도 미혼증명서 받아서 그대로 내시면은 사용이 어려우시고 거기에 이제 공증이나 외교부 인증 국가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 같은 거를 받아오셔야지 사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 절차들 진행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준비하셔서 외국에 선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보통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것들 이제 상세로 받으시고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더 챙기시는 서류들도 있으신데 그대로 내시면 안 되고 공증하시고 외교부 인증, 재외동포청 인증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인신고가 어려운 점, 세 번째는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셨는데 그 서류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구청 그리고 외국에서도 관공서에 방문을 했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또 절차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절차와 또 다른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구청이나 시청, 면사무소 이런 곳들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충분하게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안내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공무원들이 내부 인사이동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혼인신고와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담당자분이 오셨을 때 전혀 모르시거나 하면은 안내를 하거나 상담을 하실 때 좀 잘 모르시고 불친절하게 좀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라도 혼인신고에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들이 좀 표준화가 되고 많이 정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노력할 거고요. 찍어야 돼. Let's sing, or let's dance, or like music.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 혼인신고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팁들을 제가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관할하시는 곳, 혼인신고를 하시는 곳에 먼저 방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분을 만나보시고 이전에 진행하셨던 케이스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케이스가 있으셨다면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샘플로 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절차들이 아무래도 그냥 전화로 이렇게 듣고 하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파악이 되시거든요. 필요하시면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어 가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는요, 그 관할하시는 곳에 방문하셔서 해결이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좀 비교적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 해당 국가의 혼인신고를 달아본 경험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꼭 그곳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경험이 있는 다른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혼인신고는 전국에 있는 어느 곳에 가셔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경험이 많은 곳들이 좀 친절하고 하기 때문에 전화로 알아보시고 해당 경험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또 어디 한 곳에 이제 신고를 하시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셨을 때 한번 다른 곳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에게 좀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서류 준비가 뭐 좀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아까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낭비가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저 같은 전문가들에게 좀 맡겨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제게 연락 주시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혼인신고를 할 때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인신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